엔제 감독은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레비 회장이 저지른 그 일들이 자주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했죠. 아닌가요? 오히려 예상할 수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봅니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이끈 포체티노 감독을 시즌 개막 4개월 만에 갑자기 경질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순위는 12위까지 내려앉았지만 언제든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5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끈 토트넘 역대 최고의 감독을 경질시켜버린 겁니다. 언론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충격을 받았었죠. 이후에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느닷없이 무리뉴 감독을 경질시켜버렸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당시 위약금만 250억이 넘었다 보니까 충격받지도 않고 스마트폰 촬영을 하면서 떠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감독으로 부임한 누누 산투 감독은 부임한 지 또 4개월 만에 잘라버리면서 또 충격을 주었죠. 2023년 K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프리시즌까지 치르면서 싱가포르 투어까지 동행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구상에도 있었는지 K는 경기에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 회장은 케인을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기 충분했죠. 그런데 개막 일주일도 안 남기고 1억 유로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버렸습니다. 케인은 매우 행복해하면서 극적 탈출을 했고 토트넘은 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죠. 그럼 2025년 1월 지금은 어떨까요? 엔지 감독 경질 예상이 더 클 수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과 다르게 경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는 경질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15위인데도 시즌 초반도 아니고 시즌 중반이 넘어갔는데 15위인데도 성적에 대한 책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현지 팬들도 동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라고 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상자가 꾸준히 만나는 거예요. 부상자가 복귀하면 새로운 부상자가 나오냔 말입니다. 이제는 훈련 중에도 부상을 당해요. 네, 의욕이 넘쳤을까요? 언론에서는 솔랑케가 6주 정도의 부상이라고 했지만 엔지 감독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니 몇 주는 출전할 수 없다고 하더만요. 네. 그런데 인터뷰 때 더 심각한 상황인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가올 금요일 새벽 2시 45분 유로파리그 7라운드에서는 멀쩡한 스펜스와 레길론도 출전 불가이고 선수 복귀는 벤탄쿠르 외에는 아무도 부상자들이 복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벤탄쿠르는 복귀 규정을 체크해 봐야 한다는 미정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메로, 반더벤, 비수마, 존슨, 솔랑케, 스펜스, 우도기 다 이탈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프리시즌 이벤트 경기도 이렇게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의 주전은 킨스키, 손흥민, 콜루셉스키, 포로 말고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벤치 자원이었던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아츠그레이, 사르, 메디슨, 히샬리송, 무어가 전부입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은 현재 부상자 소식에 주말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역시 확정된 소식은 없습니다. 선발 자원 11명이 진짜 겨우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필 유로파리그까지 치르는 건 5일의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까지는 어떻게 버틴다고 하지만 이틀 후에 다시 리그 경기인데 진짜 끔찍합니다. 네. 토트넘이 홈에서 레스터시티도 못 잡고 에버턴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라도 했다가는 이제 16위와 1점 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팀 자체가 초토화 상황에서 토트넘이 잘하네 못하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팀이 분열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팀에서는 선수가 물을 흐려놓으면서 감독에게 불만을 갖거나 선수들끼리 트러블이 생기면서 더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진짜 그나마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도 처음 겪잖아요. 3개월 이상을 부상자가 10명이 넘는 상황, 그것도 주전들이 말입니다. 손흥민도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엔지 감독은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 영입에 구단이 힘을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선수 영입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겨울 이적 시장 자체가 조용한 편입니다. 그나마 토트넘이 일찍 골키퍼를 영입을 하면서 등록된 지 이틀 만에 리버풀과의 4강전을 출격시키기도 했죠.
리버풀, 아스날, 첼시 상위권 팀들은 영입설이 뭐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 맨유조차도 선수를 떠나 보낸다라는 이적설만 존재할 뿐 영입이 없습니다. 오히려 래시포드가 임대 이적이 아니라 잔류할 거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대로면 맨유는 가장 비싸고 핵심이었던 공격수 한 명을 그냥 통으로 날리는 셈이 됩니다. 맨시티가 그나마 아시아 선수인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센터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매우 촉망받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적료 1억이었던 선수가 지금 600억에 맨시티가 사온 것입니다. 프랑스 랑스에서 대활약을 했고 반더벤과 비슷한 스피드까지 보유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라인을 올리면서도 수비의 불안으로 뒷공간이 뚫리는 일이 빈번했었는데 쿠사노프 선수 한 명만 있어도 맨시티의 불안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토트넘과 상관도 없는 팀 전할 그런 여유 없고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이 정도의 상황은 전혀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요동치게 되지만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에버턴전에서 보면요, 첫 골이 나왔던 장면, 무어가 그냥 벽에다 두고 때리는 슈팅, 클루셉스키의 골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후반전에 토트넘은 정상적인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왼쪽에서 수비 가담까지 하는 경우는 빈번했고 공격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왼쪽 윙어가 오른쪽에서 수비 가담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네. 손흥민이 팀의 경기력이 최악이 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1인이었는데요. 후반전 시작 때 처음부터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0대3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도 거의 20분 동안 슈팅 하나 못하고 있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도 고립이 되었죠. 그러자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오른쪽에서 수비 가담도 하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바로 좋은 활약을 한 것입니다. 비록 득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키패스를 넣어주는 과정 자체가 매우 매끄러웠다는 거죠. 클루셉스키가 중앙에 있게 됐을 때 이미 오른쪽엔 윙어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손흥민이 오른쪽에 있게 되자 에버턴 수비는 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팀을 위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도 못하는 일부 악성 팬들이 감히 무어와 비교하는 황당한 상황도 있지만 무어가 팀의 보탬이 되는 윙어를 해줄 수 있다면 굳이 안 되는 클루셉스키를 오른쪽에 배치하지 말고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활약한다면 엔지 감독이 공들여서 만든 전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샬리송도 충분히 솔랑케 역할을 할 수 있고 양쪽에 무어, 손흥민 그리고 미드필더는 지쳤을 뿐 비수마 빼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비도 포로,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그레이로 꾸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버텨야 할 거 아닙니까? 호펜하임전은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기 승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호펜하임은 리그에서도 하위권, 유로파리그에서도 26위로 쳐져 있습니다. 무조건 이긴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무조건 패배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엔지 감독도 많이 힘든지 이제 당당하진 않네요. 이번 3백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와 레스터 시티전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다음 감독 1순위로 전 도르트문트 감독인 테르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차피 손흥민에게 다음 토트넘은 없는 거 바뀌어서 뭐합니까? 오히려 극복해서 기적을 만들어 봐야죠. 리그 15위라는 팀이 우승컵을 들어버리는 기적 말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